돈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부도가 나도 얼굴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오랜만에 연애 콘텐츠 만드네요. 연애 콘텐츠 중에 남들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생겨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 지가 집으로 말하는 꼴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저도 이딴 컨텐츠가 있는지 싶네요. 원래 그냥 잘생긴 남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잘생긴 남자의 삶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잘생겨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같이 잘생기고 예쁜 거 알고 있는 것만큼 재수없는 게 없죠. 이거 저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는 컨텐츠인데 공감되시는 내용 정말 많으니까 재수없어도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 진짜 재밌을 겁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너 별로 안 잘생긴 거 같은데 왜 나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 보시다 보면은 점점 제가 잘생겨 보이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방구석 개찐따도 그냥 근본 없는 굉장한 자존감을 갖고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자극 받아주세요. 일단 저는 뭐 성형 이런 거 안 했고요. 시술 이런 거 안 했고 눈썹도 그냥 제 눈썹이고 스킨로션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올인원 한 개 쓰는 그냥 귀차니스트입니다. 이왕 재수없는 김에 최대한 좀 재수없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일단 저는 현실에서 얼굴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누구보다 겸손하고 절대로 어디 가서 얼굴로 깝죽거리고 다니지 않는 그냥 방구석 개찐따입니다. 저는 10대 20대 내내 전형적인 얼굴값 못하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냥 소심남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재수없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저의 외적인 모습을 객관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제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었는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이씨, 내가 잘생긴 사람인가 설마? 이게 잘생긴 거라고? 이게 왜? 이거 잘생긴 거 아닌데? 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뭐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나 평가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가 제 얼굴로 얻었던 이점들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싶었던 적은 있긴 했는데 저는 그것들이 남들 삶에도 똑같이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요즘 남자들 그냥 뭐 다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긴 했었는데 그냥 다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와 씨발 내가 너 얼굴이었으면은 진짜 여자 졸라 후리고 다녔겠다.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가 제일 잘생겼어. 너는 얼굴 왜 그렇게 못 쓰냐? 너 얼굴 관리 뭐해? 너 여자친구는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그냥 극찬들 있죠. 이런 말을 자주 듣긴 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낯간지러우니까 항상 듣는 걸 피하려고 했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자잘자잘한 말들, 삶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차이에서 남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외모로 얻은 베네핏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가듯이 제 삶을 반추해 보니까 운 좋게 얻은 외모 덕분에 순탄하게 삶에서 따라오는 베네핏들이 꽤 있었어요. 그 베네핏들을 아마 여태까지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허세 부리는 걸 굉장히 극혐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지뽕에 차가지고 얼굴 믿고 나대는 사람들을 좀 경멸하기도 해서 일부러 더 겸손을 떨었던 게 자기 객관화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싫어하는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은 낮은데 나르시스트인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튼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가 풍성하신 분들은 탈모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키워보지 못하신 분들은 애견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없는 분들은 양쪽 다리로 걷는 느낌을 모를 수밖에 없듯이 좀 처절하게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 좋게 태어난 존잘 존예의 삶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재수없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키가 170 초중반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키 큰 사람의 삶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키 큰 사람이 야 키 크면 안 좋아 라고 얘기하면은 저도 약간은 시무룩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김현우 편에서 살짝 얘기한 적이 있죠. 키 185 넘는 분들도 사실 전부 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외모는 모든 걸 관통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주변에서 야 설이야 너 존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겸손 안 떱니다. 예전에는 야 너도 잘생겼어. 야 너가 짱이지. 뭐 이렇게 받아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한테는 정말 기만처럼 들릴 수 있고 더 재수없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서 요즘엔 누가 그냥 잘생겼다고 하면은 예전처럼은 안 하죠. 그냥 이제는 그냥 그래 나 씨발 존나 잘생겼다. 그냥 이렇게 너스레 떨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잘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게 나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개인의 외적 베네핏만큼은 타인에게는 겸손해도 지랄 내세워도 지랄이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은 남들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저도 제가 잘생긴 거는 어느 정도 은연중에는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늘 사소한 컴플렉스만 되게 크게 느꼈었고 또 제 좋은 부분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줄 모르니까 남의 시선에도 제 컴플렉스가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꽤 의식했고 지레 겁먹고 제 스스로가 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겉으로 당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남들에겐 말도 안 되는 억지 겸손으로 보여서 더 재수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낮아질 이유
이유가 전혀 없었었죠. 나중에 엄청 늦게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생각한 제 콤플렉스는 남의 눈에는 사실 매력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외모는 자존감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잘 존니 앞에서 기죽지 않아도 돼요. 걔네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여도 본인들 자존감 깎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족밥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당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존감은 낮은데 억지 자기로 둘러싸서 남들 앞에서 당당한 척 들이댄 적도 있고 저를 내세운 적도 많아요. 그때는 주변에서 어떻게 저를 봤을까요? 당연히 더 재수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수없는 놈이 아니라는 거를,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늘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다녀야 했던 적이 많았어요. 쓸데없는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관심 있는 여성분 앞에서는 더. 내 주변에 여자가 없다는 것을 늘 설명했어야 됐었고, 술 안 좋아하는 거를 항상 말해줬어야 됐었고, 허영심이 없는 남자라는 걸 늘 설명해줬어야 됐습니다. 이거 진짜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잘생겨서 좋았던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안 좋은 점만 떠올라요. 100개의 댓글 중에 1개의 악플만 신경 쓰이는 것처럼요. 저는 여자들보다 시기 질투가 심한 게 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자들의 사소한 시기 질투를 늘 방어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적으로 두기 싫고 친해지고 싶은데 항상 나를 앞이든 뒤든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무리 내가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일부러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막 나를 깎아내려도 마음을 열지 않는 남자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진짜 남자들도 무의식 중에 본능적인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끼리, 예쁜 사람들은 예쁜 사람들끼리 다닌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를 해요. 서로 크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 없이 서로 좋은 칭찬만 해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자기보다 외적으로 잘난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생각보다 그릇과 깜냥이 굉장히 커야 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은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인데 그 본능적인 감정을 그 잘난 사람을 볼 때마다 억눌러 가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튼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다 보면은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재수없어하고 조금 내세우면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을 보고 남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런 견제들을 피하면서 사는 게 외모가 메이저한 분들의 삶인 거는 조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때 베네핏을 느낀 거고요. 저는 한 개인이 누군가를 먼저 선빵 때리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때리는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시기 질투 말고는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에게 조언하는 말들 중에 시기 질투 심한 사람은 무조건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 질투는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갑자기 깎아내리고 가만히 있는 당신을 공격하는 감정은 시기 질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감정들을 받아치고 사는 게 결코 베네핏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처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연애시장과 사회생활은 결국 먹히고 먹히는 관계라서 저도 여자한테 처참하게 발린 적도 많고, 나도 우울증 걸려봤고, 나도 외로워 뒤지겠다 싶은 적도 많고, 예쁜 여자 앞에 서면 저도 막 겨터파크 터지기도 하고, 주변에 여자가 한 명도 없을 때가 많은데 아무도 안 믿고 그냥 항상 뭐 야 너는 임마 잘생겼으니까 얼굴이 되니까 야 뭐 이렇게 치부된다든지, 연애 문제 때문에 힘든 얘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쩔 줄 몰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공감과 위로는 남들 눈에 사치였던 거죠. 또 잘생기면 안 좋은 점이 뭐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뒤에서 심하게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잘생기면은 입조심 특히 존나 잘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카트라이더 아이템전 바나나 마냥 소모가 됩니다. 여성분과 어쩌다가 아는 사이가 되어서 카톡을 막 주고받게 되거나 썸을 타게 되면은 그분은 친구들한테 저와 나눈 대화를 본인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자랑거리 수단으로 팔면서 조리돌림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잦아요. 야야야 나 얘랑 연락한다 하면서 제 얘기를 팔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제 앞에선 조신한 척 하면서 연락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개입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밖에요. 존잘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하겠지만 잘생긴 남자 꼬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단순해요. 존잘 존예는 방어 기제가 많죠. 그 방어 기제들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이성한테 찔러보기, 조리돌림을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인정욕과 자기애만 커져서 비싼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어기지나 쓸데없는 자기애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방어기지를 높여봤고 쓸데없이 진입장벽을 높여본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입장벽 높은 사람이 되면은 본인만 외로워져가지고 본인만 개손해거든요. 그래서 존잘 존예가 본인들 퀄리티 지키려다가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해퍼 보이는 날티로 보이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예쁜 모쏠들을 생각해보면은 방어기제 심하고 사람 엄청 가리는데 사실 남자 엄청 좋아하고 애정결핍 심한 거 굉장히 티나죠. 방어기제 쌓으면 결국 후천적으로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굳어져서 본인만 존나
존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기제가 많은 연애고자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조되길 바라지만 누가 오면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짖는 유기견.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가지고 사랑으로 막 구조하려고 막 일로와 막 먹이 주고 막 하는데도 자꾸 방어기제가 나오니까 저 미친 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구조를 포기하는 주민들. 그렇게 그 유기견은 뼈가 보일 때까지 굶어가면서 애정결핍으로 죽어가지만 숨길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 꼬리는 죽기 직전까지 막 흔들고 있죠. 그리고 좋은 사람 다 놓치고 나서야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다고 징징대고 결국에 내가 꼬인 거야? 를 시전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원하지만 막상 사랑을 받는 게 무서운 분들, 혹은 누군가가 떠나갈까봐 무서운 분들은 외적인 거 신경 그만 쓰고 자존감부터 키워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6시에 헬스장에 모아놓고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 존나 시켜야 돼요. 그리고 매일 오후 1시마다 햇빛 존나 쬐게 해가지고 뇌 세로토닌 수치랑 혈중 비타민 D 수치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천설이 넌 뭔데 이런 걸 다 아냐? 너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 너 예쁜 모쏠한테 되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은 예쁜데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센 애정결핍 여자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이 꼬였었거든요. 자기가 좋다고 와서 역으로 벽을 치고 나 사랑해줘, 나 공주 만들어줘 이러고 제가 아무리 공손하게 거절을 해도 되려 뒤에서 호박씩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건 여자분들이 많이 겪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베베 꼬이는 남자분들처럼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남자한테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은 여자도 뺀질대고 베베 꼬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결국에 존잘분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잘생겼는데 외로워 보이고 해퍼 보이고 날티나 보이고 여자 존나 많아 보이는 유형. 두 번째, 그 사람의 차가운 방어기제들 때문에, 즉 벽치는 부분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보여서 다가갈 수가 없는 유형. 세 번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너무 완벽해 보여가지고 나와는 약간 거리감이 너무 나는 그런 유형. 존잘 꼬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1번, 2번은 조심하세요. 여러분만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3번한테만 들이대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결국에 외모가 메이저하신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만큼은 말랑말랑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들어가는 게 꼬시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슬슬 좋았던 점을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재수없는 거 진짜 사과드릴게요. 진짜 근데 이왕 재수없는 김에 최대한 재수없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시비가 잘 안 붙습니다. 술집이나 어릴 때 막 놀다 보면은 남자들끼리 기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시비 걸라고 오신 분들이 잘생기셨네요 하면서 갑자기 막 형님 이렇게 하신 적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외주 때문에 다른 회사에 가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외주 업체 쪽으로 이제 일을 나가기 전날에 그쪽 담당 대리님이랑 카톡으로 약간 기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상성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부딪히겠다 싶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화나해지시면서 막 저랑 계속 친해지려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직접 그분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처음 보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분은 남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옷에 강박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좀 제 성향을 반영한 일반화인데 옷 사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사긴 하는데 불필요할 정도로 심취해서 거칠에 의존성 성향을 띠진 않아요. 그냥 최상의 컨디션이 제일 나은 모습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아서 건강관리나 피부에 신경을 쓰지 거칠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은 피곤하고 오히려 좀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화려함은 오히려 좀 덜어내는 편입니다. 세 번째,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가 저를 기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길에서 가끔 어릴 때 건너 알던 사람을 마주치게 되거나 SNS로 어쩌다가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제가 상대를 기억하는 양보다 상대가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좀 더 명확하게 많아서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뭘 해도 잘 될 거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이거는 평소에 잘 행동하고 다니면 누구나 다 듣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모 베네핏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항상 알바를 때려칠 때면은 사장님들이 너는 진짜 어디 가서 꼭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냥 뭐 저를 보는 어른들은 그냥 다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어플 혹은 SNS에서 이성에게 막 대시를 할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소개팅 어플이나 또는 뭐 인스타에서 거의 집착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여자 남자 염탐하고 그 세계 안에서 고인물이 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냥 현실에서 큰 불편함이 없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개팅 앱을 받아가지고 해본 적도 있었는데 흥미를 붙일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앱을 지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플이나 SNS로 이성을 만나는 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싸울 때면은 갑자기 여자친구가 웃거나 화가 막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20대 초반쯤에 카톡 대화 목록 한두 페이지가 그냥 다 여자일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동물농장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여자분들은 조금만 인사처럼 하고 다녀도 카톡에 남자들 쫙 깔리잖아요. 인스타 DM 막 하루 20개씩 오고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감정이 제 감정이 아닙니다. 다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내가 해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알아서 해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싹 다 정리를 하고 제 할 일에 몰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 여자분들 중에서 자기 뽕에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이 들어도 정신 못 차리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예쁘기만 하면 그냥 외로운 분들이 다 몰리니까. 물론 요즘엔 남자분들도 체면 차리기 바쁘죠. 저도 제가 그때 카톡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달콤한 뽕들에 취해서 한 3, 4년은 정신 못 차리고 날리지 않았었을까 싶네요. 자, 7번째입니다. 길 지나갈 때 여자랑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좀 많고 제 얼굴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야, 쟤봐. 야, 쟤 누구 닮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8번째입니다. 이거는 진짜 재수 없거든요. 이거 진짜 말하면은 진짜 컨셉입니다. 오늘로써 진짜 내가 잘생겼다고 이런 말 하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서. 뭐 원래도 안 했지만 돈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부도가 나도 얼굴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좋은 패를 지녔을 뿐이고 능력 개발 안 하면은 저도 그냥 나락가고 도태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뭐 제가 느낀 베네핏인데요. 나중에 그냥 이불킥하고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어떻게 괜찮은 존잘존녀를 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